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명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입동이 들어오게 되고요. 입동 절입 시간은 새벽 02시 24분 간지를 보게 되면 을축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가 월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즉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기해년 갑술월에서 기해년 을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2시 23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을해월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갑술월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 02시 4분부터는 갑술을 쓸 수가 없겠고 기해년 을해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두 가지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물론 이제 뭐 생시에 따라서 사주에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월건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입동 전으로 봤을 때는 기해년 갑술월 기후 1이 되겠고요. 입동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기해년 을해월 기후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자체는 뭐 달라지진 않지만은 이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것은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자기네 본가에서 그 시제를 지내는데 그 충문을 만들잖아요. 충문 유세차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해가지고 뭐 조상님들께 과육과 뭐 이런 거를 놓고 진솔하게 제를 올리나니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를 올리는데 월건의 바뀌는 기준을 잘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24절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절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4절기를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요거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4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자, 날짜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양력입니다. 양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 양력 안에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명리에서는 이제 뭐 양력, 음력 보다는 이렇게 일단 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2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한 해가 넘어가면 1월이잖아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놓고 2월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월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 이건 아라비아 숫자로 월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주 명리에서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지지 12지지를 이용해서 월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2월은 인월이라고 표현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정도 되는데 이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때가 뭐냐면 계절로는 춘절, 즉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그래서 4, 5,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은 하절, 즉 여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 9월, 10월은 바로 신월, 6월, 수월로 해서 신유수월로 표현하게 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겠죠. 즉 추절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10일, 12, 1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월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북방수라고 해서 동절 즉 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2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12지지를 이용한 월건 표시를 꼭 사용하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 이것이 빨리 익숙해져야지만 명리를 공부할 때 좀 헛갈리지 않고 좀 바로 명리를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2월에 배속된 것이 인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 월 안에는
24절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입춘과 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이라고 하는 대개 묘월 같은 경우는 경칩춘분, 4월은 진월로서 청명고구,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로서 한자 뱀사자 4월로서 입화소만, 그 다음에 6월은 5월로서 그 다음에 망종하지, 그 다음에 7월은 미월로서 소서대서, 8월은 신월로서 입추처서, 그 다음에 9월은 6월로서 백로추분,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로서 한로상강, 11월은 해월로서 입동,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12월은 자월로서 대설동지, 그 다음에 1월은 축월로서 소환대학,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인월이 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입춘이 되어야 한다. 즉 입춘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인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개 날짜로는 한 2월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월 4일 정도. 그래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는 그 기준은 양력 3월 1일도 아니고 음력 3월 1일도 아닌 바로 청명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것은 입하 절입을 기준으로 해서 4월,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가는 것은 절기가 소서절, 즉 서설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미월이 되는 것이고,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 그 다음에 6월에서 술월은 한로,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입동이 되어야지만, 입동 절입 시간, 지금 오늘 입동 절입 시간 뭐예요? 몇 시라 했죠? 02시 24분 을축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해년 갑술월에서 을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 절입 시간 02시 24분이 되어야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이라고 하는 절입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이라고 하는 뭐예요? 절입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연도 바뀌죠. 지금이 예를 들어서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예를 들어서 이제 1월이 되게 되면 기해년 축월이 되는데, 기해에서 다시 인월이 지나서 입춘이 되게 되면 연도 기해에서 경자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월도 축월에서 인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지지들은, 다른 이 절기들은 요 절기가 되면서부터 월만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월이 동시에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24절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기 중에서도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 우수가 있는데 그 먼저 있는 입춘이 중요한 것이고, 묘월은 경칩 춘분 중에서 경칩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월이 바뀌는 기준은 뭐예요? 이것 먼저 들어오는 이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먼저 들어오는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그 다음에 대설,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고, 또 입춘 같은 경우는 연도 바뀐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가끔 제가 역학에 관련된 사이트 가서도 이거 잘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언제 태어났는데 어떤 데서 봤을 때는 월이 5월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데서 보면 월이 4월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시는 건 뭐냐면, 망종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4월이 되는 것이고요. 망종이 지나더라고 하면 그때는 5월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 간단하면서도 모르면 뭐예요? 헛갈릴 수 있는 그러한 마치 산수에서, 수학에서 구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구궁표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 보시고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 이것이 이제 구궁표라고 해서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가 이는 인월을 뜻하는 것이고 묘월, 진월, 사오, 미월, 신유, 수월을 뜻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거하고 똑같죠. 인월, 묘월 요거를 갖다가 일직선상에 놓지 않고 이거를 구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인월은 입춘우수, 묘월은 경칩춘분, 진월은 청명고구, 사월은 입하소만,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술월은 백로추분,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hat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지는 동쪽을 뜻하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동쪽, 그죠? 동쪽을 뜻하면서 주관하는 오행은 목,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청룡이 주관을 하겠죠. 청룡.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화, 남쪽을 뜻하면서 주관하는 오행은 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서방금,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주관하는 오행금. 여기는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죠. 그래서 신유술은 백호라고 하는 신이 주관을 한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해자 측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여기는 북방수라고 하고 수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 측은 현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방위 배울 때 원래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북쪽이, 여기가 남쪽이 약간 헷갈린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으로 우리는 지구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그죠? 이쪽이 북쪽, 위쪽이 북쪽, 남쪽, 서쪽 이건데, 이거는 뭐예요? 배북 향남이라 그래요. 배북 향남이라고 해서 이거 지도를 갖다가 거꾸로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아래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동서도 바뀌겠죠.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서쪽이 된다. 조금 처음에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방향면에서 이게 북쪽이 저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었는데 이거 잠깐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헛갈리실 수는 있는데 빨리빨리 적응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24절기도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암기하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입동이라고 했고요. 입동이 되면서부터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월 자체는 술월에서 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동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오늘 입동, 기해년의 입동 절입 시간은 02시 24분입니다. 이거 입동 절입 시간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해마다 입춘 절입 시간 달라지고요. 해마다 경칩 절입 시간, 청명 절입 시간, 그 다음에 입하 절입 시간, 망종 절입 시간, 각각 24절기의 절입 시간은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동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월이 갑술월에서 을해월로 바뀌게 되는데 요거 좀 제가 좀 잘못해 놨습니다. 요거 올해 요 시간이 동두시에서 24시면 해시가 아니고 이거는 축시가 됩니다. 축시. 요거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입동 절입 시간이 02시 24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축시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전 밤 11시 30분에서 다음날 01시 30분까지가 자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축시라고 하는 것은 01시 30분에서 03시 30분까지가 축시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정식 127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표준시를 쓴다라고 하면 전날 11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가 자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30분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127도 서울 기준에 된 그 표준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고 한때는 우리나라 표준시를
변경했던 때가 있었는데 옛날 모 대통령께서 다시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를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준시를 쓰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동경의 132도를 기준으로 한 시를 쓰기 때문에 30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표준시를 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북한도 이전에는 북한에 맞는 그런 표준시를 썼었는데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좀 이제 활발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를 약간 변경했다라고 하는 제가 뉴스를 듣긴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 자기 나라 표준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만 30분의 약간 시차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났다, 유럽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그 나라에 있는 시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30분의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외국인들이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한국의 사람들도 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외국 원정 출산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주를 볼 때 우리나라 시로 환원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냥 그거는 그 나라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태어난 나라의 시를 가지고 그냥 사주를 풀어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한국시로 환원해서 보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차라리 중국 시간으로 환원을 해서 봐야 되지 않냐. 이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그냥 첨언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입동 절입 시간이 02시 24분이면은 축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해년에 대한 오늘 일진 기후에 대한 축시는 을축시가 되겠죠. 을축시. 그래서 같은 을축시라 하더라도 02시 24분 기준으로 이전이면은 월건 자체가 갑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해년 갑술월 기후일 을축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02시 23분에 태어난 사람은 요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02시 24분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 1분 차이인 것 같지만 사주 자체가 을해월 기해년, 을해월, 기후일, 을축시에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다 하더라도 월건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사주 자체가 확 달라지죠. 글자 하나만 틀려도 이 사주가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월건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차이가 되겠죠. 자, 입동 전, 입동 후에 태어났을 때 사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월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월 갑술월에서 을해월로 바뀌게 되니까 이 사주를 보는 관점도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입동 전에 명식과 입동 후의 명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입동 전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 명식이 기해, 갑술,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요. 입동 후에 태어나게 되면 기해, 을해, 기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음토로서 뭐예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입동 전에 기토건, 입동 후에 기토건 똑같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 전원토에 해당이 되면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논밭이나 그죠? 정원 같은 거 있죠? 정원 있는 집에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만 일단 정원이라든가 텃밭 같은 거 있죠? 지금 전원 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좀 각박하게 공기가 좀 탁한 곳에서 사시다가 이제 정년을 받으시고는 이제 저 공기 좋고 산 좋고 무정 곳에서
사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같은 거 기토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비옥하고 거름진 그런 흙 같은 것도 기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천 옥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때요?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술월은 뭐예요? 술월은 이때가 사계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계월은 진술, 축, 미, 월을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계월인 진술, 축묘월은 이거는 뭐가 왕할 때다?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 해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월이라고 하는 때는 이때는 토왕절이 아니라 수왕절에 해당이 되죠. 수왕절. 자, 여기다 이거는 뭐예요? 일간이 왕하다. 기토가 토왕절이기에 일간 기토가 뭐예요? 기토가 뭐예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월 자체는 수월을 지나서 해월로 가게 되면 이때는 토왕절이 아니라 수왕절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일간 기토는 약하고 뭐예요? 해인 수가 왕하죠. 재성인 수가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격국은 이건 뭐예요? 걸록격으로 본다고 했죠. 이거를 갖다가 걸록격이죠. 오늘은 자판이 걸록격에 해당해서 일간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보겠고요. 일간이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관을 임의로 써서 왕토를 제하거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기토는 약하고 수가 왕하죠. 이거는 뭐예요? 제다신약입니다. 제다신약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록격은 일간이 왕하니까 재성도 쓸 수가 있고 관성도 임의로 쓸 수가 있는데, 제다신약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라든가 같은 토가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국세임에 반해 기토가 수월에 태어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물론 화가 뭐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예요? 인성이라든가 같은 토라기보다는 뭐예요? 재관을 써서 토를 제하거나 어떻게 돼요? 재성으로서 뭐 신왕제왕으로 해서 뭐 사업을 하거나 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 자체가 걸록격으로서 달라지고요.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다신약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식을 봤을 때 일지에서 유금을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요 명식도 일지에서 유금을 보고 이 명식도 일지에서 유금을 보는 것은 똑같아 기후일지가 되는데, 요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기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요 술월의 유금은 희신으로 나한테 좀 유용하게 쓰는 희신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해월에 일간이 약해서 수가 왕한 때 이 유금은 뭐예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많은 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게 되겠고요.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오히려 기신,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령이 술월이냐 해월이냐에 따라서 일지에 있는 똑같은 유금이 여기서는 기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술월의 유금은 일간이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이때는 적당히 빼서 재성을 생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똑같은 유금이라도 이 명식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명식이 되겠고, 이 명식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식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뭐예요? 뭐 화를 봐도 되겠고 수를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 반드시 생시에서 일간이 약하죠. 이 일간은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연지도 해수고 일지도 유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 들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화라든가 토를 봐서 약한 기토를 도와주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식으로 볼 때 생시는 두 가지밖에 볼 수가 없죠. 갑자시하고 을축시 일부분만 요 명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명식은 을축시 일부에서부터 해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 기준을 요 공두시 24분을 기준으로 해서 을축시 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월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명식에서는 갑자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명식에서는 병인시 이후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식에서는 갑자시, 을축시 두 개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기토 자체가 수월에 태어나서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유금이 있고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매우 건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수 한 점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기토 술토를 어떻게 돼요? 좀 축축하게 윤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든 어떤 동물이라든가 식물 정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충분한데, 여기서 자수를 하나 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수기 때문에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술월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한량하다라고 했잖아요. 한량, 매우 겨울처럼 이렇게 매우 차갑고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직은 날씨가 좀 서늘하고 좀 오싹한 그러한 기후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토를 윤토하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기후 자체를 좀 더 하강시켜서 좀 더 춥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토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투 너쟁이라고 해서 이건 투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 간목이 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간인 기토하고 간목하고 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투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남자 하나를 놓고 어떻게 돼요? 두 여자 아니면 두서 명의 이상의 여자가 남자 하나 놓고 굉장히 다투는 거죠. 어떤 경우, 남자 같은 경우 뭐예요? 관성은 직장과 같으니까 좋은 직장 하나를 놓고 11사람하고 다투니까 어떻게 돼요? 매사에 경쟁이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에서 간목이 하나 있게 되면 이건 서로 짝이 맞죠. 요 간목은 얘한테 맞는 것이고요, 요 간목은 얘한테 맞는 겁니다. 요 갑기합은 갑기합 토가 되는 것으로 또 볼 수는 있겠으나, 요 일간 기토와 간목이 합하는 것은 이거는 갑기합 토가 아니라 이거는 탐합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서로 탐합하게 되면 뭐예요? 투합은 아니더라도 탐합하게 되면 일간 기토가 용신을 돌보면서 사주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데, 관성하고 합하느라고 뭐예요? 연애하느라고 주변을 돌보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자시 같은 경우 자수도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일간 기토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시 갑술에서는 을축시까지만 볼 수 있겠죠. 을축시 몇 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공두시 23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한시 30분에서 공두시 23분까지 을축시까지는 요 갑술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축이 반합 회국하죠. 유축 반합 회국합니다. 반합이죠. 반합 회국. 그래서 이거는 금이 왕해지게 되니까, 물론 토를 봐서 약간 보충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금이 왕해진다. 그래서 이 금이 왕해지는 것은 원령 자체가 기토 입장에서 원령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금이 왕해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행여라도 나중에 울로에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요 을목은 기토를 이렇게 팔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호랑이, 이게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이죠. 지금 당장은 나한테 위해를 주지 않지만은 요게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위해를 줄 수 있죠. 요 우리 조폭 영화 같으면은 왜 똘마니 같이 이렇게 밑에서 뭐 이렇게 키웠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가리가 굵어지고 하면서 이제 자기 보스를 갖다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요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이기 때문에 나중에 목운이 왔을 때는 저 칠살이 어떻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아까 갑자시였을 때는 이렇게 짝이 맞고 요 기토는 시간에 간목하고 짝이 맞아서 이렇게 합을 한다고 했는데 을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짝이 되고요. 얘 기토는 얘하고 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을목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합을 하지 못하고 이 간목은 얘한테 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글자가 어떻게 똑같은 글자들로 가지고 사주를 짜더라도 어떻게 순서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요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입동이 지나서 갑술에서 을해로 바뀌게 되면 을축부터 을해까지, 을해시까지가 요 을해월의 생시를 갖추게 되겠고요. 요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 갑술월에서 을축시하고 을해월에서 을축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을축이 되죠. 을축.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유축 회금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너무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이 세력을 갖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그나마 축토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토가 과설되지 않는다. 단 을목이 좀 약간 지금은 문제될 바 아니지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월에는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했지만 요 을목은 뭐예요? 원령인 해수에 뿌리를 두고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둡니다.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 해 중에 있는 간목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임수의 생조를 받습니다. 물론 해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목이 자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능히 을목은 기토를 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죠? 똑같이 이 을목은 연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수월에 약한데 뭐예요? 유축 회금하게 되면 뭐예요? 기토가 이때 수월의 기토에 비해서 이 기토는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수월의 기토는 신왕하다라고 했죠. 원령 어떻게 해서 걸록격인데 이거는 제다신약인 중에 해에 뿌리를 든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제다신약에서 이거는 뭐예요? 제살태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의 을목은 지금은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 을목은 뭐예요? 지금 당장 기토를 파할 수 있는 위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토는 뭐예요? 을목에 의해서 피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든가 토로서 기토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월지 사주 원국에서 이 축토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유축이 회금하게 되니까 토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금이 좀 목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됐는데 기토 자체,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면 상관, 식신상관, 금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운을 봤을 때 남자를 태어났을 때는 그나마 대운에서 갑술대운은 술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신 계획 대원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별로 썩 좋다라고 볼 수 없겠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물론 뭐 천간으로 을목 들어온 거 안 좋고 병화가 들어온 거는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지지에서 해수자수가 들어오는 것 결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초년운이 좀 불순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생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생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절기상 입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 명식이 월건이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절기 요거 외우시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외워두시고, 요거를 외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구궁표로 좀 외워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입동 절입 날의 사주 일진사주 명리학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